AI 반도체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었던 인텔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인텔이 왜 철수할까요? 경영난 때문이에요. 한때 반도체 제국이었던 인텔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가 득을 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제예요. 인텔이 포기하면 유리기판 시장을 한국이 독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 유리기판 자체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하는 건 수백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이에요. 유리기판을 선점하는 기업이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 반도체 성능이 유리기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발열 문제로 차세대 AI 반도체 출시를 계속 미뤘잖아요. 블랙웰도 몇 달 연기됐고 차세대 루빈도 연기 가능성이 높아요. 유리기판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압도적인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상용화 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됐던 상용화가 내년 2026년부터 2028년으로 3년에서 4년이나 당겨진 겁니다. 왜 당겨졌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은 피지컬 AI 상용화 원년이에요. AI가 컴퓨터에서 나와 로봇 자율주행차로 확산되는 거죠. 데이터 처리량이 수십 배, 수백 배 폭증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유리기판이 필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장비를 개발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독점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유리기판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왜 끝났는지, 유리기판이 정확히 뭔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무어의 법칙이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무어의 법칙은 인텔 창업자 중 한 명인 고든 무어가 제시한 법칙이에요. 내용이 뭐냐?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가 1년에서 1년 반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죠. 같은 크기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게 반도체 발전의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집적할까요? 미세공정 기술이에요. 회로 선폭을 점점 좁게 만드는 거죠. 10나노에서 7나노로, 7나노에서 5나노로, 5나노에서 3나노로 계속 줄여온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TSMC와 삼성전자가 2나노 상용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진 겁니다. 2나노에서 바로 1나노로 못 가요. 너무 얇기 때문에 2나노, 1.8나노, 1.4나노 이렇게 조금씩 줄여야 해요. 왜 못 갈까요? 회로 선폭이 너무 가까워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이냐? 양자 간섭이에요. 전기가 한 회로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옆 회로로 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데이터 오류가 생기고 발열도 심해지죠. 그래서 미세 공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게 바로 무어의 법칙의 종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욘드 무어, 무어를 넘어서야 해요. 방법이 뭐냐? 첨단 패키징이에요. 패키징이 뭐냐? 원래는 반도체를 포장하는 후공정이었어요.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서 기판에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패키징이 성능 경쟁의 최전선이 됐어요. 어떻게요? 이종집적 첨단 패키징이에요. 이종집적이 뭐냐?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GPU는 GPU끼리, 메모리는 메모리끼리 따로 기판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GPU와 메모리를 같은 기판 위에 올려요. 수평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2.5D 패키징이에요. 더 나아가면 수직으로도 쌓아요.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서 GPU 옆에 붙이는 거죠. 이게 HBM이에요. HBM이 뭐냐?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예요.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 기업이죠. 메모리를 8개, 12개씩 수직으로 쌓아서 TSV라는 기술로 연결해요. TSV는 스루 실리콘 비아, 실리콘 관통 전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일반 메모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빠른 거죠. 엔비디아 블랙웰 B100을 보세요. GPU 2개를 하나로 통합 패키징했어요. 원래는 하나였던 걸 2개 합쳐서 성능을 2배에서 3배 높인 거죠. 여기에 HBM을 8개, 12개씩 붙여요. 그럼 기판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넓어져요. 일반 반도체 기판은 100mm X, 100mm 정도예요. 그런데 AI 반도체 패키징은 140mm X, 140mm 이상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GPU를 3개, 4개씩 통합하게 되면 300mm 이상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300mm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크기가 커지면 휘어요. 열에도 약해서 변형되기 쉽죠. 그래서 필요한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럼 이제 왜 유리기판이 필수적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 대면적 구현이 가능해요. 플라스틱은 300mm 이상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유리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유리판 크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TV 디스플레이도 훨씬 크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GPU를 여러 개 통합하는 미래 AI 반도체에 유리기판이 필수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전기적 특성이 뛰어나요. 플라스틱은 신호 손실이 커요. 고주파에서 특히 심하죠. 그런데 유리는 신호 손실이 거의 없어요. AI 반도체는 고주파로 작동하거든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높은 주파수가 필요한데 유리가 최적인 거죠. 세 번째 이유, 열에 강해요. 플라스틱은 150도 정도에서 변형이 시작돼요. 그런데 유리는 500도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AI 반도체는 발열이 심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출시를 계속 미룬 이유도 발열 때문이었잖아요. 유리기판을 쓰면 열에 의한 변형 걱정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이유, 3D 패키징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말한 건 2.5D 패키징이에요. 수평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는 수직으로도 쌓아요. GPU 위에 GPU를, GPU 위에 메모리를 올리는 거예요. 현재는 캐시 메모리를 수직 연결하는 3D 패키징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뭐냐? G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중재자 역할이에요. 작은 부품인데 성능 향상 효과가 꽤 커요. 수년 내에는 D램까지 수직 적층이 가능해질 거예요. GPU 위에 직접 D램을 쌓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로직 위에 로직을 얹어요. 엔비디아 B200처럼 GPU 2개를 수평 배치하는 게 아니라 GPU 위에 GPU를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면적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폭증해요. 상상해 보세요. 넓게 펼쳐놨던 걸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기판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야 해요. 유리기판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생산성이 높아요. 유리기판을 쓰면 AI 반도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어떻게요? 수율이 높아지고 대면적 생산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2.5D 패키징보다 더 고성능인데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생산성 향상 때문이에요. 유리기판이 적용되는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요. 원래는 서버용 AI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반 기기용으로도 확장돼요. 애플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이폰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계획이에요. 아이패드나 맥북에도 들어갈 거고요. 로봇은 어떨까요?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하니까 유리기판이 필수적이에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럼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거죠. 유리기판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받기입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유리기판 상용화가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계획은 2028년에서 2030년이었어요. 아직 몇 년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26년부터 2028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에서 4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앞당겨졌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내년은 피지컬 AI 상용화 원년이에요. 피지컬 AI가 뭐냐? AI가 컴퓨터에서 나와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만 있던 AI가 로봇으로, 자율주행차로, 드론으로 물리적 형태를 갖추는 거죠. 그럼 데이터 처리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대 언어 모델 LLM 시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폭증해요. 로봇이 실시간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주변 차량, 보행자 신호를 모두 인식하려면 1초에 수십억 번의 연산을 해야 해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유리기판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정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과 완전히 다른 소재예요.
가공 방법도 다르고 필요한 장비도 다르고 쓰는 소재도 달라요. 플라스틱 가공하던 장비로 유리를 가공할 수 없어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야 하는 거죠.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를 반도체 수준의 미세 공정으로 가공하려면 특수 소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수율이 낮아요. 수율이 뭐냐? 제품 중에서 양품이 나오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유리기판 수율이 50%라고 하면 10개 만들면 5개는 불량품이고 5개만 양품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5,000개가 필요해요.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할까요? 10,000개를 만들어야 해요. 결국 수율이 낮으면 생산량을 훨씬 많이 늘려야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냐? 소재 기업이에요. 수율이 낮으니까 소재를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럼 소재 기업의 매출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유리기판은 취성도 문제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죠. 수율 50%로 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운반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깨질 수 있어요. 미세 균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고할 수 없어요. 나중에 반도체 성능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검사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현미경으로 유관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첨단 테스트 장비로 미세 균열까지 전부 찾아내야 해요. 어떤 장비냐? 자동 광학 검사 장비예요. 고해상도 카메라와 AI가 결합되어서 사람 눈으로 못 보는 미세 결함까지 찾아내는 거죠. 유리기판 라인에 이런 첨단 테스트 장비가 대규모로 도입될 거예요. 그럼 누가 수혜를 받냐?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인텔은 어떻게 됐냐? 경영난으로 유리기판 사업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인텔이 전 세계 선도 기업이었거든요. 유리기판 기술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서 유리기판 사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인텔이 빠지면 한국이 독주하게 돼요. SKC, 삼성전자,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YC캠입니다. YC캠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 3가지를 SKC에 단독 공급하고 있어요. SKC가 누구예요? 한국 유리기판 1위 기업이죠. SKC 앱솔릭스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유리기판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합작 상대가 누구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SKC가 유리기판을 대량 생산하면 YC캠의 소재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수율이 낮으니까 소재를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럼 소재 기업의 실적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단독 공급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SKC가 다른 업체에서 살 수 없어요. 오직 YC캠에서만 사야 하는 거죠. 그럼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YC캠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첨단 공정 EUV 린스를 자체 개발했어요. EUV가 뭐냐?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 극자외선이에요. 가장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술이죠. EUV 린스는 극자외선 노광 후에 웨이퍼를 세척하는 약품이에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도 웨이퍼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거든요. YC캠이 이걸 자체 개발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평가를 통과했어요. 양산평가 통과가 뭐냐? 실제 양산 라인에서 써도 문제없다는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AI 반도체나 HBM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량 납품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기에 추가 호재가 있어요. 일본의 중국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예요.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 압박 때문이죠. 그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디서 소재를 구할까요? 한국이에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주문을 늘리고 있는 거죠. YC캠이 글로벌 반도체 소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첨단 반도체 라인업까지 확보했으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주문이 몰릴 거예요. 리스크도 있어요. 유리기판 양산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기술적 문제로 지연될 수도 있고요. SKC 의존도가 높아서 SKC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소재 단독 공급, EUV 린스 양산 평가 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냐?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글로벌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50%나 돼요.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자동 광학 검사가 뭐냐?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AOI예요. 고해상도 카메라로 제품을 촬영해서 AI가 결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죠.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로 만들어져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봐요. 첨단 검사 장비가 필수적인 거죠. 기가비스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2022년, 2023년 호황기의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올라갔어요. 40%가 얼마나 대단하냐?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예요. 그 2배인 거죠.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 수익성은 흔치 않아요. 기술력이 압도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AI 반도체 확산으로 주문이 몰려들고 있어요. 왜 주문이 늘어날까요? AI 반도체는 불량 허용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서버용 AI 반도체 한 개 가격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예요. 엔비디아 H100이 한 개에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비싼 제품에 미세 결함이 있으면 나중에 데이터 센터에서 오류가 생겨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검사하는 거예요. 유리기판은 검사가 더 중요해요. 앞서 설명했듯이 유리는 깨지기 쉬워요. 미세 균열이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라인에는 첨단 검사 장비가 대규모로 도입될 거예요. 기가비스가 세계 최초로 초미세 검사 장비를 개발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결함까지 찾아내는 장비예요. 기존 장비로는 못 보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비를 SK 유리기판 라인에 공급하기로 했어요. SKC 앱솔릭스가 양산을 시작하면 기가비스 장비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유리기판 라인에 기가비스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초미세 검사 기술을 먼저 개발했으니까요. 선두주자 2점이 있는 거죠. 먼저 기술을 확보하면 표준이 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해요. 미래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들이 호황기에 주가가 500%, 1000% 급등했어요. 왜 그렇게 올랐냐? 매출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로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수익성이 부각받는 장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아져요. 기가비스가 바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유리기판 양산 일정이 늦어지면 장비 수요도 늦춰질 수 있어요. 경쟁사들도 이렇게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 50%, 영업이익률 40%, SK 유리기판 라인 공급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